독서의 방법,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감상적, 창의적,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시험 문제는 다 골고루 섞어서 나올 테니까 어쨌든 지문 분석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야기. 60페이지 확인할게요. 독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잘 읽어보시고 독서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선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주제 통합적 읽기에 익숙해져야 하고 이것을 실제로 적용해 봅시다 라는 것들. 사실적 주제는 말 그대로 글에 나타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 전개 방식을 물어볼 거고, 추론적 읽기라는 건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해서 숨겨진 것들을 읽는 것. 비판적 읽기는 이 부분이죠.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면서 읽는다.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를 말라. 감상적 읽기는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을 찾고 도대체 어떤 즐거움과 깨달음을 주는가 확인. 창의적인 읽기, 그래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에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대안을 찾으면서 사회 문제, 자신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주제 통합적 읽기는 다양한 종류의 글을 동일한 화제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읽는 것들 여러 가지 읽어볼 겁니다. 라는 것들. 그래서 주제 통합이라서 6번 단락에는 제재가 2개 섞여 있는 거지. 2개를 서로 비교하세요. 라는 것들. 6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61페이지 맞나? 이쪽이면 어디야? 59페이지구만. 페이지 수를 잘못 얘기하고 있네. 사실적 읽기. 그 집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리게 될까? 보통 사람들 집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일단 지붕 그리고 기둥 그린 다음에 이렇게 딱 그리지 않나? 근데 이 아저씨는 실제로 집을 짓는 아저씨거든. 그래서 어떻게 밑에서부터 위로 집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나름 충격적이지. 신영복의 수필에 나오는 이야기다. 필자는 신영복은 오랫동안 집 짓는 일을 해온 노인이 집 그리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다. 지붕부터 그리는 일반인들과 달리 주춧돌을 그리고 기둥, 들보, 지붕순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왜 그래요? 실제 집을 지을 때 순서로 그리는 거야.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독서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의 표면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숨겨진 뜻을 파악하는 건 2번째고 표면적 의미를 먼저 파악하라 라는 거겠네요. 됐고, 이 글의 학습 요소에 대해서 한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봐요. 한옥 좋아해요? 그래,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제일 좋아하는 숙소는 게스트하우스. 거기에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보통 2층 침대가 있어서 4인실을 우리 3명이서 같이 쓰거든. 그러면 우리 딸내미 위에 올라가서 자고, 그리고 그런 게스트하우스에 고양이나 개가 있으면 더 좋지. 이렇게.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갈 때 그 집에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고양이 캔 사가지고 가. 그렇게 해서 풀어놓으면 신경 안 쓰고 한두 시간 혼자서 놀다 오거든, 고양이랑. 62, 다음 페이지. 사실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사실적 읽기라는 건 표면에 드러난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적 읽기의 필요성. 도대체 이런 건 왜 필요해요? 가장 선행되는 거다. 제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실적 읽기를 해야 추론 비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째,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세상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글들은 주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처음엔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문단 차원에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순서를 해본 다음에 특히 이 문단이 더 중요하구나 판단하고 그것을 글 주제 찾기에 활용하면 되는 거지. 글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종합하고 재구성합니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여기 정의에서부터 유추라고 나와 있는데 이 방법들 다 알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는 윗글의 기억 혹은 윗글의 가단락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은 혹은
여기 이 부분하고 같은 내용 전개 방식이 들어있는 거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있겠죠. 정의, 어떤 대상의 범위를 규정짓거나 개념을 명제의 형식으로 진술하여 설명하는 방법. 말 되게 어렵네. 뭐뭐뭐란, 뭐뭐뭐뭐다. 요 형태로 나타나서 단어 뜻이나 개념 설명해주면 정의. 비교는요, 둘 이상의 대상에 비슷한 점 쓰면 비교. 대조는 둘 이상에 대해서 반대, 차이점 쓰면 대조. 예시는요, 구체적인 실예를 들어서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예컨대, 이러한 말들이 있으면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분류, 어떤 대상들이나 생각들을 공통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구분짓는 방법인데, 분류는 이렇게 생각할까? 여기에 점점점점점이랑 세모세모세모가 모여 있어. 점점점점점 따로 모아놓고 세모세모세모 따로 모아놓고 얘를 분류다라고 하면 되겠죠. 분석, 어떤 구성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전체를 이루고 있는 대상을 그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는 것. 분석은 내가 설명하고 싶은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 얘를 이렇게 잘게 나누어서 각 부분별로 설명해 주는 걸 분석. 지문에 유추가 나온다. 100%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의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라는 걸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냐? A랑 B랑 비슷해. 근데 A에 스몰 a의 특성이 있어. B에도 있으려니. A에 스몰 b의 특성이 있어. B에도 그런 것들이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유추. 밑에 글의 내용을 종합하고 재구성하는 것들은 자기 말로 요약해 보세요 라는 건데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옆에 나와 있는 문제는 조금 이따 풀 시간 드릴 거예요. 문제들 전부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진도 나가고 내용 설명하는 게 주가 되는 거니까 60페이지 마무리 짓고 다음 페이지는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한옥 얘기하다가 게스트하우스 얘기하고 끝났네. 한옥도 좋아해. 이렇게. 요즘은 한옥도 그냥 겉만 한옥이지. 겉이랑 바닥만 한옥이지. 그냥 깔끔해요. 한옥이 여름에 시원한 이유를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통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옥은 여름에 시원해요. 왜? 통의 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통의 원리를 구현한 한옥은 건강한 집이다. 통의 원리를 구현한 방법을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거시 기후에 맞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바람기를 내는 것과 미시 기후에 맞춰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을 한옥의 구조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지 대부분의 글에서처럼 글의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선 요약 정리해 준다. 결국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한옥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기 편한 친자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가치가 높다. 주장해요? 뭔가 알려줘요? 알려줘요. 그래서 글의 종류가 설명문이다. 설명문, 설명문이고 설명적이고 분석적이죠. 뭐를 분석했을까요? 그치. 한옥의 구조물과 통의 원리를 분석해서 설명해 주죠. 제재, 한옥에 담겨있는 과학적 원리, 모든 글에서 주제는 중요하니까 외워놓읍시다. 통의 원리를 이용한 친자연적 건축물, 한옥. 그러면 너무너무 자꾸 궁금하지 않나? 도대체 통의 원리가 뭔지 이 정보를 찾으러 가야 되겠죠. 한옥이 불편하다는 일반인 생각에 대해 필자는 한옥이 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을 거스리지 않는 한옥은 살기 편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이다. 한옥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시험 문제는 딱히 낼 게 없어서 이 특징이 시험 문제에 관련이 되겠죠. 한옥에서 구현한 통의 원리를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 정의, 대조, 예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쓴다. 다양한 비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앞에서 배웠던 거 확인할게요. 정의는 뭐예요? 뭐뭐랑 뭐뭐뭐뭐다 요 형태. 대조는 두 가지 이상의 반대점, 차이점에 대해서 예시는 예를 들어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다양한 비유는 빗대어서 설명하나 봅니다. 구성은 머릿말, 본문, 맺은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간단하게 읽고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62페이지 지혜롭고 행복한 집 한옥 이게 글의 중심 제재가 될 거예요. 설명문이라서 머릿말, 본문, 맺은말 나타나 있고 머릿말에서는 보통 무슨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 제재를 소개해 준다. 흔히 사람들은 한옥을 친자연적인 건축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친자연적이란 말에는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심리적 안정감이나 미적 쾌감을 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친자연적인 건축물이라는 말에는 요 부분,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한옥이 자연에서 취한 자재, 재료를 활용하고 자연 채광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한옥을 친자연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근거,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라서 원인과 결과, 인과의 방법이 쓰여 있구나. 우선 확인.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그러나 뒤에 있죠? 친자연적이라는 말에는 생활하기 불편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불편하다고 내포하는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한옥은 친자연적이야. 한옥 불편하다고? 한옥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네요. 한옥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편견이다. 한옥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나오는 편견 때문에 한옥이 생활하기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편견이 있다. 한옥에 대한 통념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곤조곤 비판하러 가야 되겠죠. 맞아. 요즘 높은 건물 창문이 없어. 창문이 그냥 통유리야. 이렇게 열리지를 않아. 이렇게. 요즘 창문이 안 열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불편함이 화제다. 자연 환기가 봉쇄된 것인데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 자연 환기가 봉쇄됐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1년 내내 두꺼운 옷을 잔뜩 입고 여름에는 그 속에 에어컨을 집어넣는 것이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비유가 쓰였네. 무엇을?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을 사람에 비유했죠. 더운 여름에 얇은 반소매 옷 하나 입고 겨울에 두꺼운 옷 여러 개 입는 것이 상식이고 이치다. 집도 이러한 상식과 이치에 따르면 되는데 누구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은 이러한 상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러한 상식을 따르는 건축물에는 뭐가 있다? 한옥이 그렇다.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사방에서 바람을 시원하게 받아야 열을 식일 수가 있고 한옥은 여러 과학적 방법을 통해 집안 가득 시원한 바람을 맞아들여 잘 흐르도록 한다. 한옥은 바람을 잘 맞아들인다. 이를 한마디로 통해 원리라고 부를 수가 있다. 글 전체의 핵심어죠. 통해 원리. 통해 원리 뭐라고? 바람을 잘 맞아들여 잘 흐르게 하는 것.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것. 통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통풍, 환기, 순환 등과 같은 말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건강한 집이다. 자연의 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적이다.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예요?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식. 첫 번째,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길을 내는 것이다. 요게 첫째. 거시기후란 계절 같은 큰 단위를 기준으로 한반도 전체에 나타난 기후 현상을 말한다. 거시기후란 뭐뭐뭐뭐다. 거시기후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한옥에서는 여름에 부는 바람인 남동풍에 맞춰서 남향 혹은 남동향으로 바람이 드나드는 바람길을 낸다. 바람길은 시원하고 통이 나가 있어서 바람이 돌아나가거나 머물거나 꺾어 나가지 않게 했다. 그냥 직선으로 쭉쭉 바람 빠져나갈 수 있게. 옆에 왼쪽 밑에 그림 보세요. 한옥에서의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원리 슝 하면서 꺾이는 게 아니라 슥 하고 끝까지 지나가죠. 대부분의 한옥 안채는 중문에서 안마당을 통해 대청 뒷문으로 불어나가는 바람길을 갖는다. 대부분의 한옥 안채에는 바람길이 있다. 요거를 바람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채는 대부분 방에 홑겹으로 배치한 개방적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길을 내기가 쉽다. 개방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바람길 내기가 쉽다. 여기에도 살짝 인과가 쓰여져 있죠. 창이 보통 방의 앞면과 뒷면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이 앞면, 뒷면 창문만 열면 바람이 잘 통한다. 그러나 집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사랑방에 비해 폐쇄적이어서 여름철에 바람을 집안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좀 더 세밀한 처리가 필요하다. 사랑채는 바람이 잘 통하는데 안채에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대요. 앞마당을 중심으로 여름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서 중문을 남쪽에 대청을 북쪽에 두었습니다. 왜? 안채에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 대청 뒷면에는 나무창을 설치를 했는데 이 창은 바람길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다. 더운 여름 중문과 대청 뒷면의 창을 모두 열면 바람길이 만들어지고 추운 겨울 나무창을 닫으면 바람이 막혀서 차단할 수가 있다. 여름에 열면 바람길이 생겨 겨울에 닫으면 바람을 차단할 수가 있어. 문을 열고 닫는 것만으로 바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정여창 고택 안대문에 서보자. 바람길이 잘 통하는 집에 대한 예시죠. 내가 안대문에 들어오는 바람이 된 것 같아. 중문을 통과한 나는 앞마당을 지나 대청을 타고 올라 뒷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 역할을 한다. 바람은 어떻게 한대요? 중문을 통과해서 앞마당을 지난 다음에 대청으로 가서 뒷창으로 빠져나간다. 바람의 통로네. 바람이 지나가는 통로를 내가 바람이 됐다고 상상하네요. 이처럼 바람길 한가운데 있으면 자연의 고마움 속에 여름더위도 찾아낼 수 있다. 활짝 열어젖힐수록 바람길은 신장로가 나듯 명쾌하게 뚫린다. 이 길을 따라 한반도의 여름 대표인 바람인 남동풍이 집을 관통해 그 속을 시원스럽게 뚫고 지나간다. 바람길을 통해서 여름의 남동풍이 집을 관통해요. 어우 시원해. 핵심 쏙쏙. 한옥에 대해 사람들은 생활하기 불편하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니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보다 훨씬 살기 편한데 완전 상식에 맞는 건물인데 한옥에서의 통합니다. 무엇이? 바람이 통합니다. 바람이 통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다.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거시기후에 맞춰 집안에 바람길을 내고 여름에 시원해지고 정여창 고택을 사례, 예시로서 알 수가 있다.
안채에서 바람기를 내는 방법, 그나마 시험 문제 낼 만한 거는 4번 정도인 것 같아요. 안채에는 폐쇄적이야. 바람이 잘 통하기 위해 뭔가 처리가 필요해. 바람기를 내는 방법. 중문을 남쪽에 두고 대청을 북쪽에 두어서 바람이 통하게 한다. 대청 뒷면엔 나무창을 설치한다. 솔직히 여름에 이렇게 창문 다 열어놓고 중문에도 한번 중문 자리에 서보고 대청 쪽에 서보고 대청 뒷면에 서보고 그래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는 풀어오는 거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64페이지 본문 2절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 어머, 그러고 살펴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본문 1과 본문 2는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해서 병렬식 구조를 띠고 있구나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본문 1에서는 통의 원리를 거시기후를 거시기후를 개념으로 설명했고, 본문 2에서는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설명할 거래요. 미시기후를 이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것이다. 미시기후란 이라면서 어때요? 단어 뜻 설명해 줄 거죠. 단어 뜻 설명해 줍니다. 우리 옆에다가 또 뭐라고 쓸 거야? 정의라고 쓸 거예요. 숲과 산새, 지새와 물길 등 각 집의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적인 기후현상이다. 개별적 상황, 구체적인 기후. 거시기후는 뭐였어?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것들. 도시에서는 도로나 빌딩, 농촌에서는 배산임수, 미시기후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도로, 빌딩, 배산임수 전부 다 어떻게? 미시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미시기후에 빌딩, 얘네들 미시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서 안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활용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할까요? 마당을 비워, 어이구야. 마당을 비워 안마당에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 그게 미시기후를 활용한 거야. 마당을 비우면 찬 공기 주머니가 생긴다고?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볼게요. 기체나 액체가 부분적으로 가열이 되면 가열된 부분은 팽창해 밀도가 작아져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부분은 내려오게 된다. 기체를 가열을 하면 뜨거워 팽창을 하면서 밀도가 작아지고 어디가 있냐 팽창을 하면서 밀도가 작아지고 그 얘기는 가벼워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밀도가 큰 애들은 내려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위아래로 순환하겠네요. 이러한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기체나 액체가 고르게 전달되는 것을 대류라고 한다. 대류라는 단어의 개념을 설명해 주죠. 여기에도 역시 정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한여름 한옥의 마당에는 대류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당의 공기가 열을 받아 더워지면 위로 올라가 마당은 거의 진공과 유사한 상태가 되고 진공을 채우기 위해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은 중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대청 뒤에서 불어오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차가운 것, 요 포인트 중요해요.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 요 포인트가 시험 문제가 될 거다. 차가운 애가 들어와. 두 가운데서 차가운 것은 대청에서 부는 바람.
대청 뒤에 숲이 있는데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한옥을 숲 안에 짓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의 내용 뭐예요? 숲에 찬바람이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숲에 찬바람이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 한옥을 지을 때 불문율 같은 게 있다. 묻지도 않고 무조건 지키는 거. 대청 근처의 집 주변에 나무를 심지 말라는 거다. 왜? 바람 들어와야 되니까. 대청에 너무 가깝게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기 때문이다. 담을 낮게 해야 돼. 왜? 담이 높으면 바람의 흐름을 방해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옆에다가 바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 말고 담을 낮게 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당에 들어온 찬 공기를 계속 머물게 하는 데에는 지붕의 처마가 큰 기여를 한다. 지붕의 처마는 뭐 한다? 마당의 공기를 머물게 한다. 관과정의 안채 안마당에는 역시 관과정 한옥의 예시. 지붕 처마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데 지붕 처마가 찬바람을 오래 잡아둔다. 앞으로 돌출한 지붕 처마는 앞마당에 형성된 공기 흐름에 영향을 주어서 마당 안에서 위아래로 빠져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데워지지 않은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 여름에 시원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시원하다. 뭐 때문에? 돌출된 지붕 처마 때문에. 돌출된 지붕 처마 때문에 여름에 서늘하다. 이렇게. 그래도 에어컨 있어야 돼. 마지막 맺은말 볼게요. 이제 글의 전체 마무리를 짓겠죠. 한옥은 통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지나갈 수 있게 바람길을 내었다. 마당을 비워서 시원한 바람이 마당으로 들어오게 하고 지붕의 처마를 이용해 바람이 머물게 했다. 우리 조상은 슬기롭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기 편한 집을 만들었다. 이 아저씨는 이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살기 편한 집. 왜? 한옥은 불편하지 라는 편견이 있었거든. 이것이 한옥이 갖는 진정한 친자연적의 의미다.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 포인트가 되는 말은 일단 미시기후.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합니다. 관과정의 처마 사진. 이 처마는 무엇을 한다? 찬 공기가 어떻게 빠져나가지 않게 한다. 한옥마당에서 일어나는 대류 현상, 처마의 역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2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류 현상. 대류는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전체 골고루 되는 것, 어쩌고 저쩌고. 찬 공기 주머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학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류라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라. 처마가 하는 일은 뭐예요? 찬바람을 오래 잡아둔다. 진짜 중요한 건 요거죠.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정의 있었고요. 대조도 있었고 예시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은 1번 정의, 2번 대조, 3번 예시, 4번 비교, 5번 비유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1, 2, 3, 4, 5번에 정의에 해당되는 거 찾기, 대조 찾기, 예시 찾기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볼 것이다.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한옥에서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이용해서 마당에 찬 공기를 만드는 것이다. 통의 원리를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얘기지. 미시기후란 숲과 산세, 지세와 물길 등 집 주변을 둘러싼 개별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기후현상이다. 정의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기억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질 거예요. 도로에서 빌딩, 배산임수는 미시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한옥에서는 마당을 비워 앞마당에 찬 공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미시기후를 이용한다. 어머, 한옥은 미시기후를 활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리을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줬죠. 그러면 리을도 중요한 얘기라고. 기억해둬야 될 단어 2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디를 이야기를 할까? 찬 공기 주머니, 이렇게 통을 구현하는 2번째 방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더 하자면 미시기후, 2번째 방법은 미시기후를 활용하여 찬 공기 주머니를 만드는 거다. 끝. 2번, 이 글의 문단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들은 저는 의외로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 볼 게 아니라 상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야지. 통의 원리를 구현한 건강한 집이다. 통을 구현하는 첫 번째 방법, 통을 구현하는 2번째 방법. 한옥은 친자연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이 4개가 중요한 문단이다 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하하 중요도에서의 하에는 뭐예요? 전여창 고택. 아, 예시단락은 하구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중이에요 라고 하면 되겠지. 글 전체에 있어서 주제는 항상 중요하죠. 이 글 전체의 주제, 한옥은 통의 원리를 구현한 자연 친화적 건축이다. 그리고 9번 옆에다가 이게 글 전체의 주제예요 라고 써놓고 9번에다 별표 이렇게 해놓으면 눈에 조금 더 잘 들어오겠지. 67페이지 볼게요. 이 글의 구조와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내용 전개 방식은 중요합니다. 뭐 딱히 오케이. 각 문단 간의 관계인 거고, 이것도 지금은 우리 첫 단계니까 확인하진 않지만 요거 시험 문제 내기, 어머야,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을 것이다 라는 것. 일단은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세 부분으로 정리해 봅시다. 각 부분의 문단 번호를 찾고 중심 내용을 살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처음에가 머릿말, 마지막이 맺은말, 나머지 본문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중요한 것 정의 대조 예시가 어디에 쓰였냐인데 정의 뭐뭐란 뭐뭐뭐뭐다. 대조, 차이점에 대해서 예시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이런 거니까 얘네들 들어가 있는 걸 찾을 수 있으면 된다. 4번 윗글의 내용을 종합 재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글 전체의 핵심 부분인 거고 삭제해야 될 부분들은 뭐 그닥 필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중심 내용을 100자 내외로 요약해서 써보자는 패스. 68페이지 넓혀 읽기.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고대 유물이 고인돌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제일 많아. 그렇다고 합니다.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분석적 예시적으로 글행이질이라고 하는 건축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래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 우와 말 그대로 전문가의 말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나? 신뢰성 높인다. 글행이질의 역사성과 과학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예시. 그래서 글의 주제가 뭐라고?
예로부터 우리 건축에 사용되었던 과학적 건축 기법 그랭이질이라고 확인할게요. 본문 보러 갑시다. 그랭이질이 뭐 이런 거래요. 하지만 잘 몰라요. 읽어봐야 알지. 대목 신용훈 선생은 선사시대 고인돌에도 현대 건축물에서 쉽게 구사할 수 없는 고급 공술이 응용되었다고 본다. 선사시대 고인돌에 고급 공술이 응용되어 있다. 받침돌과 지붕돌은 그저 되는 대로 세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완벽하게 맞추는 놀라운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서 있는 애랑 위에 있는 애랑 여기 이 부분, 여기 아구가 딱 들어맞는다라는 거래요. 울퉁불퉁한 돌들을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석축의 그랭이질이 이미 선사시대 고인돌에서 등장한다라는 거다. 요게 핵심 단어가 되죠. 선사시대 고인돌에서부터 등장한다. 대단한 공력과 시공기술이 필요한 이 그랭이질은 장군총 분황사탑 기단을 거쳐 불국사 석축 하단부에도 응용이 되었다. 장군총 분황사탑 기단 불국사 얘네들은 그랭이질이 들어간 건축물의 예시지. 그랭이질은 본디 한옥을 지을 때 나무 기둥과 주춧돌을 맞물리게 하는 고난도 공법으로 그레질이라고도 한다라면서 그랭이질이란 뭡니다. 정의. 기둥은 생긴 대로 펑퍼짐한 자연석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데도 흔들리거나 밀리는 법이 없다. 맞아. 주춧돌의 생긴 모양에 따라 나무 기둥의 밑둥을 정밀하게 파내서 밀착시켰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 이러한 방향으로 어떻게 인과의 내용 전개 방식이 쓰여 있다. 잘라놓고 뒷부분이 원인, 앞부분이 결과. 그래서 줄여서 인과. 그래서 그랭이질만큼은 최고 건축 책임자인 도목수가 맡는다. 그랭이질을 제대로 된 2개의 기둥 위에 널판에 얹으면 그 위에 걸어 다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 짱인데 그만큼 우수하다. 됐나요? 황땡땡 교수가 누구야? 전문가야. 뭐라 했습니다. 인용이죠.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불국사가 1200년 동안 지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랭이질이라고 주장한다. 반경 600m 안에 활성 단층이 3, 4개가 지나가는 불안정한 터 위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인가 수능 연기될 때 경주에서 지진 나고 그랬잖아요. 779년 큰 지진도 이겨냈다. 석축 아래의 그랭이질 기법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고 완충하는 놀라운 내진 기술이었다라는 거다. 어머, 그랭이질 기법은 내진 기술, 지진을 견디는 기술. 불국사를 떠받치고 있는 울퉁불퉁한 돌들이야말로 현대 건축공학이 흉내내기 힘든 공술의 결정체. 돌을 다루는 솜씨를 잃은 현대 건축은 그저 높아지고만 있다라면서 그랭이질을 활용하지 않은 현대 건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단락이요. 총 몇 개? 1개, 2개, 3개 단락이 있는데 밑에 각 문단의 핵심어와 중심 문장, 이거는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확인하도록 남겨둘게요. 각 문단 간의 관계, 시험 문제 내는 건 2번이지. 1문단은 그랭이질 역사가 오래되었다. 2문단은 이 기술이 보편적으로 쓰인 한옥 건축이다. 3문단에서는 그랭이 기법이 내진 기술로 쓰였다. 이러한 기술이 사라진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들. 뭐 각 문단의 관계라기보다는 각 문단의 내용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9페이지 소단원 출제 포인트 뭐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에 몇 군데다 체크해 보면 주제는 어디가 있냐 주제는 항상 중요하다. 상 들어가는 문단 그리고 하 들어가는 거는 예시 달라.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한옥에 구현된 통의 원리 바람기를 낸다. 찬 공기주머니 만다. 바람기를 내는 건 거시기후. 찬 공기주머니 미시기후. 거시기후를 활용을 해서 문의 위치를 어디에 두는지 나무창의 역할은 무엇인지 미시기후를 활용해서 대류현상, 나무 심지 않고 담남게 하고 처마를 돌출되게 하고 저는 이 처마가 돌출되었다가 눈에 자꾸 띄어요. 그래서 확인. 보통 사람들은 한옥을 자연의 원리가 담겨 있고 지혜가 담겨 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친자연적인 의미를 지닌 건축물이다. 친자연물적이다 라는 것은 결코 불편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됐고